돈 벌 땐 몰랐다. 은퇴 후 고립된 삶의 씁쓸한 진실. 살면서 은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정작 내가 그 시점에 닿기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죠.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생활에 정신없이 매달릴 땐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이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회사나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니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막막함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은 그런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은퇴 후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고립감. 얼핏 생각하면 일에서 해방된 은퇴자의 생활이 마냥 자유롭고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상사나 거래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닥쳐보면 이 충분한 시간과 해방감이 역으로 외로움과 무력감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분 중에 어씨가 있었어요. 어씨는 늘 은퇴하면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느라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퇴직하고 처음 12년은 정말 신나게 지내셨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주변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 돌보느라 바쁘고 또 누군가는 노부모를 모시느라 정신이 없더랍니다. 결국 혼자 골프를 치러 가거나 여행도 혼자 다니게 되니 그 즐겁던 취미가 점점 시들해졌다 하시더라고요. 어씨가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대요. 집안일도 간단히 끝내고 취미 활동도 한 번, 두 번이니 설레지만 몇 달 하다 보면 식상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서야 내가 이토록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은퇴 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혼자만의 삶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대인관계나 취미 모임 등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 경제적 준비가 고립을 막아주지 못하는 아이러니. 두 번째 사례로 B씨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B씨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은퇴 시점에 꽤 괜찮은 퇴직금과 연금 제도를 보장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분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부부가 노후 자금 걱정은 비교적 덜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B씨는 뜻밖에도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일을 통해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이 컸고 회사에서 업무를 조율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느끼던 성취감이 B씨 인생의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은퇴 후에는 그런 자부심과 성취감을 더는 얻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이에 새로 다니기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창업이나 사업을 해보자니 위험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B씨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집 안을 뱅글뱅글 도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아내분 역시 아직 회사에 다니시니 B씨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설계를 할 때 꼭 돈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또 무엇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나? 라는 가치관 정립이 중요해요. 봉사활동이 됐든 동호회 활동이 됐든 작게나마 내가 기여하고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두어야만 외로움과 무력함에 덜 시달린다는 거죠. 3. 가족과의 관계, 그 미묘함 속에서 오는 또 다른 외로움. C씨는 직장을 은퇴한 뒤 아내와 둘이 지낼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가끔씩 육아 문제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 올 때마다 C씨 부부가 부담을 지게 되면서 오히려 집안의 심부름꾼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간이 많다고 여기저기 동원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평소에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돕고 가깝게 지낸다면 괜찮지만 가족 간에도 아빠가 어차피 시간 많잖아. 우리 부모님은 아직 부양할 정도는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간섭하거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은 분명 자녀와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당연시되거나 고마움이 희미하면 상실감이 크게 다가오죠. C씨가 털어놓은 불만은 이렇게까지 시간 많은 사람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다는 거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책임질 일은 줄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오히려 할 일이 더 생기고 그게 때론 은퇴자의 여유를 너무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C씨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시간이 없거나 마음 편히 배우자와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가족 간의 문제라 함부로 대처하기 어렵지만 은퇴 전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은퇴자의 개인 시간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들을 미리 서로 공유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서운함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고립을 막는 몇 가지 방법.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과 무력함이에요. 오늘 당장 은퇴가 눈앞에 없더라도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미리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이미 있는 친목 모임, 학교 동창회, 취미 동호회 등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매주 일정한 요일에 만나 운동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직장 속 소속감을 대체할 다른 공동체를 만들면 고립감을 훨씬 줄일 수 있죠. 돈은 최소 스트레스만 덜어주는 수단일 뿐 삶의 가치 탐색이 우선. 은퇴 전후로 재정 설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자금이 있어도 삶의 의욕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봉사, 취미,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 또는 재취업 등 무엇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누군가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맡다 보면 삶이 한결 의미 있어집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와 충분히 대화하기. 은퇴가 가까워지면 배우자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요. 매일 어떤 루틴으로 지내고 싶은지, 서로 언제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언제쯤은 각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처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녀와도 은퇴 후의 역할, 도움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에 맞아 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만큼 정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좌 등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아요. 대학 평생교육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등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나고 인생에 또 다른 활력을 얻게 됩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스스로를 챙기는 습관.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건강을 잘못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운동보다 TV나 인터넷에만 매달릴 수도 있죠.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습관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오래도록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맺은 말. 은퇴라는 게 참 준비하기 까다로운 인생 이막 같아요. 아직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막상 닥치면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처럼 사람마다 은퇴 후 겪는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내 역할과 가치를 확립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의지를 품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후가 오히려 내 삶의 황금기라고 자랑하시기도 해요. 자원봉사도 하고 글도 쓰고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국내외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야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준비는 꼭 돈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 어떤 가치관과 의미를 추구하며 살지, 어떤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챙길지를 미리 고민하고 구체화해두면 은퇴 후 고립될 틈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은 더 좋을 수도, 더 외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결국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으로 미리 대비해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은퇴가 코앞인지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느끼는 상황이든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시기니까요. 돈 벌 땐 몰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서 돈 벌 때 몰랐던 즐거운 은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